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 "그래서 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였죠. 위로도 받고 상처받을 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기꺼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말을 잘랐고 나는 모욕당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며 무척 당혹스러웠죠.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던가요? 나는 친구에게 따지거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내 불만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만 툴툴 털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늘 하는 불평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 빠져나오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과장한 모욕이라고 느꼈던 일을 말하고 싶어서 거의 매번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는 무관심의 증거를 찾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우를 받은 때도 있었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뭐?" 라고 말한 것은 내 과장된 고민을 함께 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25년 넘게 애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갈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방법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이다 보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분노가 만연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두 척의 배 같았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끝없는 인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라는 말의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어린 시절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그래서 뭐?" 라고 말한 친구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내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장담하건대 이것은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첫 결혼 생활, 중독의 악순환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모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나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경험, 아니 사실 모든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래서 뭐?" 라는 말로 넘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뒀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적어도 젊었을 때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당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신에게 그래서 뭐?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은밀하게 판단하고 상대의 나쁜 점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사랑의 표현을 막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은 자신과 타인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이런 느낌은 처음에 판단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판단은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판단은 항상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과 소통하고 나와 타인이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 판단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만 일어나며 건강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연결의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변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되고 타인을 판단하는 습관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판단은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완전히 익히기가 더 어려워서 그렇지 무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판단이 들어간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채자마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 표현하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 그래서 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였죠. 위로도 받고 상처받을 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기꺼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말을 잘랐고 나는 모욕당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며 무척 당혹스러웠죠.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던가요? 나는 친구에게 따지거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내 불만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만 툴툴 털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늘 하는 불평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 빠져나오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과장한 모욕이라고 느꼈던 일을 말하고 싶어서 거의 매번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는 무관심의 증거를 찾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우를 받은 때도 있었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뭐? 라고 말한 것은 내 과장된 고민을 함께 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25년 넘게 애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갈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방법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이다 보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분노가 만연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두 척의 배 같았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끝없는 인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라는 말의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어린 시절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그래서 뭐? 라고 말한 친구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내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장담하건대 이것은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첫 결혼 생활, 중독의 악순환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모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나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경험, 아니 사실 모든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래서 뭐? 라는 말로 넘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뒀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적어도 젊었을 때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당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신에게 그래서 뭐?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은밀하게 판단하고 상대의 나쁜 점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사랑의 표현을 막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은 자신과 타인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이런 느낌은 처음에 판단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판단은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판단은 항상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과 소통하고 나와 타인이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 판단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만 일어나며 건강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연결의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변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되고 타인을 판단하는 습관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판단은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완전히 익히기가 더 어려워서 그렇지 무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판단이 들어간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채자마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 표현하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